지금 당장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뉴스 알림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90불이 넘었다는 소식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저 멀리 중동에서 날아온 미사일 한 방에 증발해버릴까봐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좌를 박살내는 건 이란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여러분의 떨리는 손가락입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금융시장에서 전쟁은 때로 가장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 공포에 떨며 헐값에 자산을 던지겠지만 누군가는 냉철하게 이 숫자 하나를 확인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낸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장이 열리면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들이 전쟁을 검색할 때 진짜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이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런금융TV. 지금 당장 거실에 켜둔 TV부터 끄십시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뉴스 알림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 3월 1일 토요일, 아마 어젯밤 이란 전쟁과 유가 100불 시대라는 속보를 듣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은퇴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저 멀리 중동에서 날아온 미사일 한 방에 증발해버릴까봐 두려우십니까? 지금이라도 주식 계좌를 열어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고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이 공포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 금융 파트너 오런금융TV 여운철입니다. 지금 제 핸드폰은 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주말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대표님, 무섭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다 팔아야 할까요? 은퇴 자금이라 원금 손실 나면 큰일 나는데 지금이라도 안전한 예금으로 옮길까요? 그 절박한 심정, 저도 현장에서 30년을 지켜봤기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특히 우리 5070 세대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 겪었던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월급이 있었고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손실을 메꿀 수 없기에 작은 충격에도 내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산유국인 이란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인 5.1 쇼크의 트라우마까지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아주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좌를 박살내는 건 이란이 쏜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여러분의 떨리는 손가락입니다. 금융시장 역사 100년을 통틀어 전쟁 그 자체 때문에 시장이 영원히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발발 직후 공포가 극에 달해 모두가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가 역사적인 저점이었던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금융시장에서 전쟁은 때로 가장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 공포에 떨며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이것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전쟁을 검색할 때 그들은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번엔 다르다, 다 망할 거다라는 절망의 속삭임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번처럼 금방 회복될 거야라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과연 이번 이란 전쟁은 20일 만에 끝난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힐 지루한 장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월요일 시장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은 전장이 있는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어온 과거의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공포가 과연 지나가는 바람일지 아니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버릴 태풍일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센터장의 분석을 빌려오자면 전쟁은 기간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을 합니다. 이 두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전쟁터보다 더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단기전의 학습 효과, 즉 소나기입니다. 1990년 걸프전을 기억하십니까?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유가가 치솟고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제3차 대전이 온다며 떠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개전 불과 20일 만에 주가는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미사일 발사를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였고 주식은 비자로 급반등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짧은 전쟁은 호재라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이란 전쟁이 이런 소나기라면 지금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파는 사람은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기억, 끝나지 않는 장마 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1년, 2년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스관이 잠기고 곡물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나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고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지며 1년 가까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은퇴자들에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 아직 생생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3월 현재 이란 전쟁은 어느 쪽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걸프전처럼 금방 지나갈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러마이너스 전쟁처럼 우리를 질식시킬 장마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뉴스에 나와 떠듭니다. 확전을 자제할 것이다. 아니다. 미국이 참전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소음 노이즈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동전 던지기 같은 50대 50의 확률 게임에 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거대 자본들은 지금 뉴스 대신 딱 하나의 지표를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이 숫자가 침묵을 깨고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주식을 던지고 현금을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조용하다면 공포를 이기고 주식을 담아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연 시장의 생사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숫자,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잡한 뉴스,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다 끄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 이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메모지를 꺼내 적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3%.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유일한 나침반이자 시장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선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왜 뜬금없이 미국 금리를 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움직이는 방향에 여러분의 노후 자산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터지면 세상이 불안해지니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기 마련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뭡니까? 바로 미국 국채죠. 그래서 보통 전쟁이 나면 국채 인기가 치솟고 금리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튀어오른다? 이건 시장이 공포를 넘어 발작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150달러를 향해 가면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패드은 경기가 나빠져도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장이 반영하는 임계점이 바로 4.3%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번 전쟁은 단기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4.3%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시장이 장기전 확정과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 물가 상승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2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겁니다. 아니,
은퇴자인 우리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식 창의 파란 불은 그저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이 금리가 4.3%를 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이 금리가 얌전하다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숫자가 붉은색을 띠며 치솟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분석한 현재의 확률, 과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악을 준비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직시합시다. 지금은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기도만 할 때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8일 현재 월가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긴급 분석을 종합해보면 전쟁이 단기에 끝나고 시장이 비자 반등을 할 시나리오 어의 확률은 안타깝게도 40%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란이 확전을 자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안정되고 우리 계좌는 한 달 내에 회복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이자 걸프전의 재림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확률, 즉 60%의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 B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기전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미국이 직접 참전하여 전쟁이 3개월 이상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뚫고 앞서 말씀드린 국채 금리는 4.3%는커녕 4.5%를 가볍게 넘어설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죽어가는데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외통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주식시장은 비자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기는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은퇴자 여러분, 이게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단순히 주가 숫자가 파란색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꼬박꼬박 생활비로 쓰려던 기업들의 배당금도 실적 악화로 끊기고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난 채로 수년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전쟁 나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뭐라고 방심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남들 부러워하던 은퇴자에서 피할 길 없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겁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상황 분석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도대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겠죠.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앉아서 다 잃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현재 포지션별로 내일 장이 열리자마자 기계적으로 따라 해야 할 정확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립니다. 수익 중인 분, 손실 중인 분, 그리고 현금만 쥔 분. 각자 살 길이 다릅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적어도 최악은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째, 운 좋게 수익을 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50%였던 수익이 불과 며칠 만에 10%로 쪼그라들어 속이 쓰리실 겁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전고점 오면 팔아야지 하다가 꼴로 갑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매일 아침 미국 국채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4.3%를 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매도하십시오. 지금 남은 10%의 수익은 더 이상 수익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 -30% 폭락장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줄 구명조끼이자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현금을 챙겨 관망하십시오. 현금도 종목입니다. 둘째,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분들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분들입니다. 지금 팔면 -20%, -30% 손실이 확정되니까요. 이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딱 하나, 빚내버리지 확인입니다. 만약 빚을 내서 투자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청산하십시오. 금리 인상기의 빚은 독약입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고 우량주라면 주식 앱을 삭제하십시오. 지금 공포에 질려 파는 건 바닥에다 돈을 버리는 짓입니다. 1년, 2년 버틸 각오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우량주는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매도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인내심을 발휘할 때입니다. 셋째, 현금을 쥐고 있는 현명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이번 전쟁은 여러분에게 대박엔 세일입니다. 전쟁 공포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값이 폭등했죠. 지금 분할 매도해서 총알연금을 더 두둑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세상이 망한다고 소리 지르며 투매할 때 조용히 KODX 200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주워 담으십시오. 개별 기업은 망해도 자본주의 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날 시장 전체의 반등을 가장 안전하게 누리며 가장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은퇴자 여러분. 전쟁 소식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공포에 눈이 멀어 소중한 노후를 내 손으로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숫자 4.3%. 이 숫자를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오늘 밤도 불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저는 잠들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겠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힘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 여운철이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살아남아서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